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합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점심 먹고 한잔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네, 조금 전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할 비대위원 명단이 발표됐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비대위원 10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로써 비대위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포함해서 모두 11명으로 구성됐는데요. 윤재욱 원내대표 그리고 유이동 정책위의장이 당연직 비대위원으로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요. 나머지 지명직 비대위원 8명 모두 한 비대위원장이 직접 인선했습니다. 이 중에 현역 의원은 최고위원 맡고 있는 김예지 의원뿐이고요. 이 외에는 민경우 수학연구소 소장, 김경률 경제민주주의 21 공동대표, 또 구자룡 변호사와 장서정 돌봄 서비스 통합 플랫폼 잘한다의 대표, 박은식 호남 대한포럼 대표, 윤도현 샤이논라이트 대표, 또 한지아 의정부 을지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로 꾸려졌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중에 남성 5명, 여성은 3명이고요. 70년대 이후 출생자도 6명입니다. 한 위원장은 앞서서 정치인 위주로 할 거라면 자신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이상한 일이다라면서 비정치인 출신 중심으로 인선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고요. 예. 오는 29일에 이 인선안이 상임 전국이 추인받으면 비대위가 공식 출범하게 됩니다. 네. 자, 이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탈당 소식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어제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음식점에서 기자회견 열고 탈당을 공식 선언했는데요. 이 전 대표는 회견에서 오늘 국민의힘 탈당한다. 동시에 국민의힘에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정치적 자산을 포기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과거의 영광과 유산에 미련을 둔 사람이 선명한 미래를 그릴 수 없다라면서 오늘 자신의 선택은 개인에 대한 처우나 자신에게 가해진 아픈 기억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개를 들어서 과거가 아닌 미래를 봤는데 비상상태에 놓인 게 당이 아니라 대한민국이었고 변화가 없는 정치판을 보면서 자신이 기다릴 수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신당에 대한 지지도 호소했죠? 네, 맞습니다. 자신이 하는 신당에서는 이 위기 정확하게 직시하고 당당하게 표 떨어지는 이야기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평생 사게 될 주식 중에 가장 큰 수익률 담보하는 주식이 바로 이 신당에 투자하는 지지와 성원일 것이다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 대표는 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앞으로 길어야 10년 이상 정치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정치 할 수가 없지만 자신은 30년 뒤에도 살아서 평가를 받을 확률 높기 때문에 자신의 대안과 제안이 더 진실하고 절박하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국회 본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쌍특검법 표결하는 거죠? 맞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해서 표결합니다. 이 쌍특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이고요. 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특검 법안을 말합니다. 이 두 특검법이 모두 지난 4월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 처리한 건 지정이 됐고 본회의 숙려 기간인 60일을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이 되는 건데요.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 또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통과가 되는데 아마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단독으로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야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팽팽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 총선용 악법이다라고 규정하면서 수용할 수 없다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 특검 반대 입장 재차 강조한 바가 있는데 어제 이 4월 10일에도 계속 생중계하겠다는 것 아니냐. 총선을 그렇게 치르겠다는 것은 국민의 눈과 귀 가리는 거고 총선용 악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면서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이 대표가 어제 이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많이 듣던 말 아니냐면서 이건 원래 여당이 하던 말이고 국민이 명하는 대로 진실을 밝히는 데 적극 협조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은 특검법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인 만큼 통과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하기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네, 오늘 쌍특검도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12구 이태원 참사 특별법
표결도 추진하는 거죠? 맞습니다. 본회의에서 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표결도 추진하는데요.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특별법 상정을 시도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처리하라라고 주문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또한 총선용이라면서 정치 공세라고 반대하고 있는데 이태원 특별법은 아무리 늦어도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의일인 오는 1월 9일 이때는 상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네, 1월 9일까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이 자신이 대장동 의혹의 제보자다 이렇게 밝혔어요. 맞습니다. 이 대장동 의혹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때이던 2021년 8월에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진 바가 있는데요.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남평호 전 민정실장이 어제 대장동 의혹의 최초 제보자 자신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제보 당시에는 제보했다는 걸 이 전 대표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낙연 후보 측이 네거티브 한다라고 공세를 강화했기 때문에 굳이 이낙연 후보에게 보고하지 않고 언론에 제보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제보 당시에는 이 전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았지만 이 제보했다는 사실을 알리기로 한 건 이 전 대표에게 알렸고 이 전 대표도 동의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정세균 전 국무총리 그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났습니다. 네, 오늘 만나는데요. 오늘 낮에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오찬회동하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수습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는 이제 통합의 방안, 묘안이 나올 수 있을까 굉장히 관심이 모아졌지만 지금 남평호 전 민정실장이 이 대장동 의혹 자신이 최초 제보했다라고 밝히면서 친명계의 감정이 굉장히 격앙된 상황이라 접점을 찾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나오는 얘기들 더 들어오는 대로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가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요 신생아 특례대출 정책 실시하기로 했다고요? 맞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내년부터는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 대출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29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될 예정인데요. 이 지원 대상은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예. 이 부부 합산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자산도 4억 6,900만 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소득 분위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데요.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 원 이하라면 1.6에서 2.7% 금리를 적용받게 되고 8,500만 원 이상이면 2.7에서 3.3% 금리 적용받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태어난 출생아부터 적용이 되고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아이를 낳기만 하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 가운데도 대상이 되는지 잘 살펴봐 주십시오. 전세자금 대출도 지원한다는데요? 네, 맞습니다. 당장은 집을 사기 어려운 출산 가구도 있기 때문에 이 전세자금 대출 지원하는데 전세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3억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면 1.1에서 2.3% 금리, 또 7,500만 원 초과면 1억 3천만 원 7,500 초과 1억 3천 이하면 2.3에서 3% 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 대상으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시행하기로 했는데 예. 특별공급 3만 가구 포함해서 연 7만 가구를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